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조동차 의학 전문 기자와 제가 둘이서 진행하는 날이네요. 네.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둘이서 진행해 보아요. 네. 네. 연말이어서 선생님들 스케줄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게스트분들이 네. 안 들으시겠죠? 들으시던데요? 들으시는가요? 네. 그러니까 게스트분들이 일단은 이제 말씀해 보세요. 네. 들으신든 안 들으시든 이제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사실 정신이 없어서 게스트분들의 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었습니다. 시간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여유도. 네. 왜냐면 저희 회사가 지난주에 이제 커다랗게 인사가 있었죠. 네. 뭐 인사가 나는 것과 뭐 저와는 사실 크게 상관은 승진하셨나요? 제가 뭐 확인 못 해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아, 네. 않습니다. 제가 뭐 설령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네. 뭐 보직이나 뭐 그런 게 될 리는 없을 테니까 저는 그냥 말단으로 와서 말단으로 그냥 가는. 그런데 이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예를 들면 뽀얀거탑도 이 뉴미디어국이 운영하는 뽀얀거탑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막 복잡한 여러 가지들이 네. 있어서 말씀 네. 못 드렸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12월 달까지는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네. 내부 사람으로 하자.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남주현 기자 걔는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는 애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휴가 날에도 막 그냥 불러내서 나와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남정 그날도 기자가. 남주현 기자 네. 휴가였었죠. 지난주 방송.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네. 선배님 부르면 와야죠. 그렇죠, 와야죠. 네네. 그리고 뭐 저도 그 남주현 기자가 뭐 휴일에 뭐 부탁하면 자기가 취재하다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오, 저한테 전화하면 저는 뭐 상부상조 해주시는 그런 관계군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뭐 그런 관계니까 예, 그런 거죠. 예. 네. 전혀 미안하거나 뭐 그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뻔뻔하시네요. 그 뻔뻔하다는 얘기를 제 눈을 보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다른 얘기는 다 그냥 책상 보고 이렇게 대충 눈 안 임팩트 있게, 마주치고 네, 느껴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뻔뻔하다는 거는 눈을 한번 맞췄어요. 정면으로 마주치고 하시네요. 예.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사연 하나가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뽀탑을 매주 빼놓지 않고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특히 류일아 아나운서 팬이에요. 조동찬 기자님과의 너무나도 즐거운 케미랑 찰떡호흡도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오른쪽 턱관절에 통증이 와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심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괜찮기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호전이 되질 않네요. 통증이 심한 날에는 음식을 씹을 때도 힘을 주지 못할 만큼 불편하고 오른쪽 관자놀이까지 아프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심하지 않은 날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고요. 찾아보니까 딱히 확실한 치료법도 없는 것 같은데 좀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완쾌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이건 류일아 아나운서가 대답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이거 제가 썼어요. 사연이 안 올라와서 제가 요즘 턱관절에 네.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 악관절이라 그러던가요? 이 병명을?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선배님한테 따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요 관련돼서는 사연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써봤어요. 직접 사연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평소에는 어떠시죠? 평소에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어떤 날은 심하고 어떤 날은 멀쩡한데 오늘은 좀 멀쩡한 편에 속하는 네. 날이에요. 네. 근데 아플 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네. 씹을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아팠나요? 심하게? 심하게? 네. 심하게는 이제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렵게 아프다. 근데 뭐 일상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턱이 아픈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밥 먹을 때는 받은 적이 있죠. 이제 밥 먹을 때. 마음껏 많이 먹고 싶은데 좀 많이 못 먹는다든지 큰 지장을 주는. 네. 근데 통증을
통증은 대단히 주관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주관적인 거라서 네. 사실 이것을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겠느냐. 뭐 보통 1에서 10위 중에 뭐 숫자로 그렇죠. 표현하면 그게 이제 얼마니까 바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네. 비주얼 그 A 아날로그 그 스코어인데 어널리시스인가? 죄송합니다. 아날로그가 왜 나와? 제가 아날로그 그 스타일이라서 워낙 그런가 그런 봐요. 예, 아날로그적인 스타일이셔서 그런 게 이제 제가 전공의 할 때 네. 그리고 제가 학생일 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가장 아픈 걸 10, 가장 안 아픈 걸 제로라고 했을 때 지금 얼마나 아프냐. 네. 그러면 뭐 한 7이나 8 정도면 상당히 아픈 거죠. 네. 근데 3, 4 이 정도면 이제 뭐 괜찮은 덜 아픈 정도. 거고 그다음에 네. 처음에 7, 8 정도로 아팠다고 하다가 이제는 3, 4 정도로 아파야 하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평소에도 어떤 통증에 대한 게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통증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치과에서 이 사랑니 뽑을 때도 뭐 벌써 뽑았어요? 이렇게 해서 간호사들이 깜짝 놀래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어떻게 못 느낄 수 있나? 네. 이런 얘기 들어봤고 쌍꺼풀 수술 예전에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적극 권유했을 때 언제 하셨어요, 쌍꺼풀을? 대학교 2학년 때요. 친구들이 네. 너 잘 됐으니까 나 가서 할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아프냐 물어봐서 하나도 안 아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했는데 애들한테 욕 들어 먹었죠. 이렇게 네.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전반적인 통증에 굉장히 둔감한 편이에요, 제가.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이제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은 통증은 객관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통증을 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증을 되게 유의미하게 보느냐.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통증은 되게 유의미하게 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네. 예를 들면 노인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파서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통증은 네. 그 정도의 통증은 1년 내 사망률 위험을 높입니다. 통증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아픔 있다. 어떤 두통이든 네. 어디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하면 네. 이것은 심각하게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일단 원인을 알고. 그러니까 턱관절 통증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유일한 아나운서께 네. 일상생활은 어떠시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보면 이 정도면 이제 일상생활에 그렇게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둔감한 건지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남들보다 이제 안 아프게 느끼는 건지. 그래도 이제 뭐 수명 단축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네. 턱관절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니까 네. 류일아 아나운서의 수명과는 별 상관없이 진행될 거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크게 서둘릴 일은 아니지만 네. 이제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저는 없습니다만 제가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턱관절을 아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실은 양쪽 병원에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도 보내봤고 네. 그러니까 세브란스도 치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최고 대학병원이라는 두 곳을 보내봤는데 네. 두 곳의 소견이 달랐습니다. 오,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예를 들면 세브란스 치과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 수술이요? 예. 오. 수술을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지금 상태의 통증으로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지금은 그냥 보존적으로 그러니까 턱 관절 운동을 하거나 따뜻하게 그 부분을 보호해 주거나 그다음에 턱 관절을 심하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죠. 오징어나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딱딱한 게 딱딱한 거? 육포나 육포 맛있는데. 그렇죠. 네. 왜 맛있는 건 딱딱할까요? 이게 집약돼 있으니까 네. 딱딱한 건 집약돼 있으니까 그 성분이 높아서 그러니까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보다 육포는 수분이 빠져서 소고기의 그런 단백질 성분이 밀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밥보다 살이 더 찐다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떡도 더 네. 맛있잖아요, 밥보다. 아무튼 네. 그런 맛있는 거 딱딱한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다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네. 턱관절에 무리를 주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는 수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마 못 견디는 아마 통증일 그런 건가 겁니다. 봐요. 그렇게 네. 되면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통증은
누구나 어떤 의사 선생님이 보더라도 네. 수술하라고 하실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통증은 네. 사실 최고의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세브란스를 갈 것이냐 내가 뭐 서울대를 갈 것이냐 네. 근데 이제 세브란스 서울대 하면 너무 이제 조금 그 조금 거기는 너무 환자가 쏠리는 병원이니까 네. 어디가 적당할까요? 적당한 병원이 뭐 병원을 생각나지 가서 진단을 받아보기는 해야 되나요? 이 정도면? 한 번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한 번 정도는 네. 유일 아나운서도 안 받아보셨다면 네. 한 번 정도는 찍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턱관절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예?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외관상으로는 두툼한 워낙 살이 반듯하잖아요. 예, 두툼한 살이 보기 좋아요. 네. 두툼한 턱살 전 두툼한 턱살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딱히 부정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어제 많이 먹고 와가지고 얼굴 좀 부어서.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문제인데 보통의 선생님들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원하는데 네. 우리 그때 유일 아나운서가 어떤 치과 선생님한테 받은 그 턱관절 질환 시 주의사항을 받은 게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가 뽑아왔어요. 예. 일단 한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딱딱한 그런 음식을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하품하거나 이럴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요. 또 이를 꽉 깨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세를 주의하라는데 뭐 턱을 잘 괸다든지 뭐 딱딱한 베개 대신 낮은 베개를 좀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하고요. 또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아프거나 뻣뻣한 부위에 온스포를 그러니까 찜질을 하라는 뜻이겠죠. 1, 네. 2회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마지막 7번째는 지속적으로 턱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이완되는 운동은 이제 로딩,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로딩이 안 가는 운동, 그러니까 뭘 씹으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몸을 씹지 않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손의 턱을 만져서 이렇게 막 이거 인터넷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턱관절 운동법 하면 그 내가 만져주는 것과 벌리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 따라해 주시면 되고 대신 이제 이게 이 탈골이 되는 턱관절이 빠지는 분들은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되니까 그래야겠네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관절 자체는 실은 저절로 교정은 안 되는데 근육이 발달하면 관절의 그런 부족함을 근육이 좀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존적인 의미가 하는 건데 다만 근육이 발달하면 사각턱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혼자 생각하기로 예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 너 얼굴 왜 이렇게 통통해 해가지고 그때부터 턱관절에다가 보톡스를 저런. 꾸준히 저는 사각턱을 개인적으로 되게 맞아왔었거든요. 좋아해요. 그래서 키라 나이틀리 있잖아요. 네, 키라 네, 나이틀리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쁜 사각턱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사각턱은 다 예쁘던데.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보톡스를 맞은 게 혹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이 왜 여기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와 저렇게 예쁜 사각턱에 네. 보톡스를 집어넣으려는 그런 획일적인 네. 성형 시술이요. 안타깝게 그지없어라. 지금 워낙 제가 꾸준히 맞아와서 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아 그래요? 되게 날렵하지 않아요, 턱선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날렵하다고요? 안상학적으로는 이게 안 좋대요. 다시 예. 근육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네. 어쨌든 요런 이제 주의 사항들을 좀 잘 지켜보면서 뭐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에 한번 방문할 필요는 있고 좀 주의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제서야 좀 전해드리네요. 우리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이 쓰신 책이 있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잘 자고 있습니까? 책 제목이 지금 잘 자고 있습니까?입니다. 이 책이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종도서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출판산업문화진흥원의 주체로 아주 우수한 도서를 선정해서 보급하는 정책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우수한 도서라는 걸 인증받은 거죠.
네. 뭐 일단 개인적으로 무한 영광인데 네. 사실 되게 좀 부끄럽긴 했어요. 그래요? 왜 저희가- 부끄러워요? 자랑할 만한 일이죠. 아니 근데 제가 네. 이제 다시 보면 볼수록 졸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니 근데 저는 저기 정보 교양 쪽의 책은 좀 지식을 잘 전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책을 다 보면은 아주 쉽고 재밌게 쓰여져 있고 발췌해서 읽기가 쉽더라고요. 이걸 좀 처음부터 쭉 읽진 못했지만 중간중간 제목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면 읽으면 또 그 부분은 아주 잘 내용이 들어오고 해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 책이 많이 팔리거나 흥행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네. 사실 그러니까 뭐 출판사에게 감히 저 올해 인쇄는 얼마 받게 되나요? 묻지도 못했어요. 아니 세종도서 교양 부분에 선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각 도서관에 그러니까 일정량을 구매해서 각 도서관 국립도서관에 이제 그 비치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책은 도서관에 이미 많이 비치가 돼 있어서 네. 이게 어떤 실제로 혜택이 있을까? 정말로 책이 몇 권이라도 더 팔릴까? 네. 정부가 이렇게 사주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 여기도 이제 담당자분은 이 책이 없는 국립도서관을 먼저 찾아서 그 없는 도서관에 수만큼 책을 사다가 보급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국립도서관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세종도서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몇 권이나 팔릴까 하고 사전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네네네. 별로 팔릴 구석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 명예로만. 예. 이게 조금 돈으로까지 연결되면 참 더 축하할 일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뭐 그게 제일 많이 중요한 건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많이 안타깝고 저도 뭐 서점에서 이 책을 보거나 한 기억은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저도 뭐. 예. 네. 서점에 이렇게 좀 세종도서 같은 좋은 권장 도서들은 좀 앞에 좀 깔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읽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저자에게 질문을 네. 좀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자, 이게 꿈에 관련된 이야기 쪽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궁금하던데요. 네. 중학교 때 탤런트 김모 씨를 참 좋아해서 김모 씨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산책을 하는 꿈을 꾸셨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네. 이게 결론은 이게 꿈이 이제 자신의 이제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꿈을 꾼 것 같다 하면서 또 이 부분이 웃겼어요. 공부만 하느라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중학교 때 나의 현실 세계를 무의식은 우려했나 보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했나 보다. 그러다가 인간미가 없는 똑똑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을 어렸을 때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간미만 많으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네. 뭐 중학교 때 저를 증언할 수 있는 분이 지금은 거의 없을 테니까 왜요? 친구들 각자 불러볼까요? 뿔뿔이 다 네. 흩어져 사니까 네. 그러니까 제 중학교 시절은 제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정말 학교 집 도서관뿐이었죠. 대학교 때까지 학교 집 도서관.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걸 극복하고자 네. 그러니까 평생 공부, 평생 모범 이거는 총량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초중고 때 너무 평생 쓸 모범성을 그때 다 썼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그렇죠. 망가졌다 해야 되나? 아니,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모범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예. 이렇게 된 거죠. 바람직하네요. 예,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럼요. 어렸을 때 열심히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나눠야 됐죠. 돼요. 어렸을 네. 때 너무 모범적이면 안 네. 돼. 어렸을 때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막 좀 충동적으로 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평생 쓸 충동성이 어렸을 때 미리 소진해 놔야 그렇지. 네. 저는 30대까지 충동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제 와서 그 충동성이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말이 늦바람이 무섭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바람이 올라이도 아니고 이미 지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탤런트 김모 씨가 누굴까 우리 PD님과 유추를 해봤어요. 한 3분 정도로 저희가 나눠봤는데 네. 이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네. 해주세요. 자, 1번 네. 김혜수 씨, 2번 김희선 씨. 약간 섹시와 청순의 이제 대명사죠, 두 분은. 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물망에 떠올랐는데 네.
많이 섹시하신 분 네. 김부선 씨. 이 정도로 선배님의 평소 취향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단 제가 중학교 때니까 예측을 해봤는데요. 네. 중학교 때니까 김희선 씨는 아니겠죠. 아 그래요? 네. 나오기 전인가요? 네, 김희선 씨는 저보다 어리니까. 오. 예, 저보다 그러면 어리니까. 김혜수 씨인가요, 정말? 김혜수 씨는 저보다 연장자고 네. 중학교 때 실제로 제가 좋아했던 분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하신 마지막 분 많이 김부선 씨도 섹시하신 아닙니다. 김부선 씨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이분은 누군가요? 탤런트 김모 씨. 그분이 네. 아까 왜냐면 이게 이 네. 책의 내용이 제가 이제 처음에 썼다가 네. 실명을 밝혔다가 이거를 같이 이제 편집해 주시는 그 출판사분이 네. 안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중학생이긴 하지만 어떤 욕망 욕구 실의 대상이니까 혹시라도 그분이 기분 나빠질까봐. 그래요? 네. 그럼 오늘 못 밝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네. 그러니까 물론 중학생의 이런 거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중학생이 어떤 연예인을 보고 그런 손을 잡고 가는 꿈을 꾸는 거는 네.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프로이트 입장에서 우리가 네. 생각을 하면 네. 그 원래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 꿈에 이 나타나는 게 외연몽이라고 하죠. 네. 아주 이건 대단히 편집되고 심지어는 왜곡된 거다. 손을 잡는 행위는. 네. 실은 얘의 그 중학생 시절의 조동찬은 훨씬 더 근본적인 더 우리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 적나라한 욕구가 있었고 네. 그것이 꿈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그 할아버지는 그 원래 있던 원천적인 꿈의 얘의 이 본능이 무엇이냐를 알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까 융 나오는데 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실은 본질과 그러니까 다르게 그러니까 틀리게 얘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융은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꿈 작업도 내 정신이 해놓은 거고 결국 네. 완성된 형태로 손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해의 밸런스를 나타난 거다. 그래서 꿈 자체의 원초적인 것보다는 이 꿈 자체가 갖고 있는 얘의 밸런스. 만약 사람을 죽이는 꿈이다, 뭐다. 이러면 그건 얘가 밸런스가 깨진 거니까 그런 것들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꿈은 2019년 현재 우리 2019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2020년이래. 오, 상상도 못했던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20이 2020년이면 뭐냐면 네. 미래 세계였어. 진짜. 우리가 그때 막 공상과학 자동차가 날아다닐 줄 그렇죠. 알았는데. 공상과학 소설이나 네. 이렇게 하고 막 타임머신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세대예요. 2020년은. 근데 그게 내년이래요. 오, 와 세상에. 믿기지가 않네요. 세상에. 네. 아 말도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어쨌든 본격 주제를 좀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같은 건 이제 꿈의 재료입니다. 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꿈을 꾸느냐. 근데 꿈의 연구소가 있어요. 프랑스의 두 번째 도시 리옹에 있는데 리옹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진 못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프랑스 남자랑 결혼했는데 리옹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리옹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저는 리옹을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두 가지가 기억 남는데 이제 리옹이 강이 두 개가 시내를 흐르고 그게 이제 이게 만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강 왼쪽 편, 그러니까 북쪽으로 봤을 때 서쪽 편에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로마가 그 왕성한 그 힘을 발휘했을 때 리옹을 딱 그 점령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지어놓고 있어서 그 서쪽 편에 이제 구도시가 있고 동쪽 편에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구도시에 딱 가다 보면 보도블록이 옛날 로마 시대 이 그 보도블록을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걷고 있는 길이 1500년 정도 된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 식당이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 네. 파리에서 먹었던 유명한 식당에서 먹었던 것의 3분의 1 가격이더라. 좀 음식값이 싸서 좋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서 리옹 대학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어떤 거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끝나니까 동양인 2명이 갑자기 이제 걔네 앞에 등장한 거죠. 카메라를 들고. 거기 나오는 모든 대학생이 저희들을 카메라를 찍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신기했나 봐요. 그렇게 시골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아니 그렇죠. 그런 데가? 두 번째 큰 도시라니까요. 예, 예, 예. 프랑스에서. 근데 우리는 많이 놀랬나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리옹 대학을 관광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나 봐요. 오. 그래갖고 그게 되게 좀 당황했던 그 두 가지 기억이 있는 건데 네. 아무튼 리옹에 어떤 뇌과학 연구소에서 꿈을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꿈 연구는 사실 과학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만 하는 거지 어떤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소개했는데 어떤 걸 꿈을 꾸느냐, 네. 어떤 걸 꿈을 꾸느냐고 사람들에게 쭉 말해봤더니 가장 꿈의 재료로 등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어제 일입니다. 어제 일. 어머. 제가 그래서 책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네. 하루를 살고 꿈에서 하루를 더 살다.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제목들이 다 정말 식구 같은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다 본인이 직접 네, 만드신 제가 거죠? 직접 한 겁니다. 아까 어떤 거더라? 뭐 잠은 해바라기 같다 뭐 이런 시적인 것 같은 구절 막 많던데요. 잠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이거다. 같다는 얘기죠. 잠이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다. 네. 되게 시 같잖아요, 이거. 네. 예. 왜냐면 이제 이건 뭐냐면 네. 해바라기도 이제 햇빛을 받으면 생체 시계가 작동을 하고 어둠이 하면 어둠에 대한 생체 시계가 하는데 네. 해바라기는 뭐냐면 해가 뜨잖아요. 네. 해는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태양은 사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네.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네. 근데 어쨌든 해바라기는 쭉 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서쪽 하늘로 향해 있겠죠. 네. 근데 만약 이 상태로 멈춰 있으면 그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을 때 어떡하지? 해바라기가 못 보죠. 못 해를. 보죠. 네. 그래서 자는 동안 해바라기에 분비된 어떤 그 잠 호르몬은 이 얘를 동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떴을 때 뜨자마자 햇빛을 보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와, 해바라기가 이거죠.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신기하네요. 네. 2017년인가요? 2018년 그때 그 생체 시계가 노벨 의학상을 받던 해에 바로 직전 해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는 것, 그러니까 식물의 잠도 이러한 겁니다. 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열심히 태양을 보기 위해서 네. 밤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태양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은 그런 거다.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잠은 그러한 것이다. 네. 근데 예.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을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2,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 3일 전에 있었던 일도 어떻게 지금은 해석하냐면 네. 전날 2,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네가 깨어 있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겠다. 크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맞는 것 꿈은 같아요. 네. 나의 꿈은 어제 했던 일과 되게 관련이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찾아보게 됐냐면 네. 제가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를 준비하던 거였죠. 준비할 때 그때 당시 일인데 제가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영어 강사가 됐어요. 영어 교사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 꿈에서요? 꿈에서. 네. 영어 이상해서 제가 영어 진짜 못하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게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마지막 수업이라서 제가 딱 들어왔는데 또 이게 이상한 게 공개 수업이에요. 학부모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학부모 중에 한 명은 김모 탤런트였나요? 아니요. 제 초등학교 때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면 언제적 친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동찬이 공부 잘한다는 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 그런 아이일 테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진도를 나가려고 이제 반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니네 지난 시간까지 어디 배웠어? 라고 했더니 교과서 그날이 마지막 시간인데 교과서 절반을 펼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절반을 1시간 동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압박감에 시달리다 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압박감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영어 압박감인데 뭐냐면 그 전날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저에게 질문지를 보냅니다. 너의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이 궁금하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 네.
근데 영어로 질문이 받잖아요. 영어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아마 절반쯤 정도 이게 이렇게 네. 답변을 하다가 서면으로 이제 답변을 하면 예, 되는 건가요? 예.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하시죠. 잘하시는 분한테. 아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네. 제가 영어로 이제 부탁을 할 때 느낌은 네. 문법은 맞는데 내용은 늘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재주는 없어도 읽는 재주는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딱 번역해서 해놓은 걸 보면 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오. 제가 그냥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네. 했는데 아무튼 그럴 걸 그랬어요. 그냥 부탁을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게 예. 된 거군요. 그래서 내가 예. 어제 했던 압박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실험에서도 그렇다. 아 우리가 실은 이 꿈이라는 게 대단하고 막 그런 거가 아니라 바로 맞아요. 실은 어제의 일을 나의 뇌는 계속 무언가 어제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의 고민들 이런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내가 잠들기 직전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내가 눈을 감기 이전에 그날 태양빛이 그날의 세로토닌이 분비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오감과 눈, 코, 귀, 입 이걸로 받아들였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꿈이 나타나는 건데 바로 전날의 일이더라. 그러니까 그럼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꿨던 꿈이 있는데 이런 꿈이에요. 아침에 이제 엄마가 학교 가라고 깨우잖아요. 그래서 세수하고 옷 입고 화장실 갔다가 학교를 나서요. 그랬는데 엄마가 다시 나를 깨워. 그게 꿈인 거지. 네. 그런 꿈을 정말 많이 꿨어요. 네. 그건 일종의 일어나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나 봐요, 항상. 예.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네. 그런 꿈을 꿨는지. 네. 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또 네. 꿈은 또 어떠냐면 이것도 이제 최근에나 가능한 거죠. 꿈은 옛날에는 이제 렘 수면 시기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렘 수면 그다음에 서파 수면이 나타나는 진입 단계. 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깊은 잠을 잘 때도 거의 N2 단계라고 하는 N1, N2, N3가 있는데요. 꿈에 그러니까 잠의 저기에는 N2 비교적 깊은 수면에서도 꿈의 활동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서 네. 꿈은 사실 많은 그러니까 수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은 서파나 아니면 렘 수면 그런가 이때만 봐요. 기억하는 거고. 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발달하면. 근데 이제 꿈을 꿀 때 뇌에서 어떤 부위가 일어나나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조금 과격한 실험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실험이긴 하지만 사람의 잠을 재우면서 이 MRI 장치를 해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MRI가 사실은 지금은 움직이면 어떻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고정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활성화되는 영역을 봤더니 네. 어디 활성화되냐면 전 운동 영역이에요. 전 운동 영역은 뭐냐면 야구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네. 손해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뇌를 사용해야 되는 영역. 오. 그 영역이 활성화돼요. 와, 움직이지도 않고 자고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네요. 되게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네. 그만큼 뇌가 그러니까 이거는 팔다리는 마비시켜 놓고 못 움직이게 네. 마비시켜 놓고 뇌는 완전히 그냥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꿈은 또 하루를 살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때 보면서 되게 그 매트릭스 생각이 났어요. 네. 매트릭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뇌의 세계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빠졌는데 그러면 그 세계가 진짜 세계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꽂고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인지. 네. 그러니까 그 장자의 그죠 나비 꿈이죠.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사람이 되는 꿈을 꾼 건지 사실은 알 수 없는 맞아, 일인 맞아. 것 같은. 네. 그런 거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뭐 이건데 이게 사실 요것 때문에 제가 오늘 꿈 얘기를 갖고 온 건데 네. 또 이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선물과 네. 같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오. 한 건데 네. 꿈은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쁜 꿈을 우리 악몽이라고 하죠. 네. 악몽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악몽이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가 대단히 나빠진 상태에서 악몽이 나온다. 그래서 악몽은 나쁜 것, 문제가 있는 것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많이 있고 실제로 악몽을 꾸고 난 다음에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역시 그 꿈 연구소 리옹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 진행했던 연구인데 네.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물어봤어요. 전날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근데 악몽을 꿨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거식증을 앓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거식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여성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막 토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겠죠. 네. 근데 거기서 본인이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그날 꿈에 그게 등장한 거예요. 꿈에 어떻게 등장했냐면 막 해가지고 토를 하더래요. 결국 펑펑 울다가 등 두드려줬대요. 등 두드려주는 게 사실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외숙모가 돌아가셨는데 네. 외숙모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외숙모를 만난 거예요.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외숙모를 만나고 하는 건 되게 얼마나 무서운 꿈이에요. 네. 그렇죠? 막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이런 것들은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꿈에서나마 여자친구의 등을 두들겨 줄 수 있어서 좋았다. 꿈에서나마 외숙모를 내려가서 외숙모 잘 사세요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 이걸 꿈을 이제 외숙모의 입장, 여자친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여자친구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서 괴로웠어요. 네. 그래서 두들겨줬죠. 네. 그러니까 그 두들김은 어쩌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나를 향한 두들김인 거죠. 외숙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왜 돌아가신 외숙모에게 생전에 이런 말 감사했다 이런 말들을 되게 못했을까. 근데 꿈에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외숙모 감사했어요. 사랑했어요. 요거는 실은 외숙모를 향한 말이 아니라 네. 나를 향한 말이라고 연구팀들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내 마음속에 맺혀있던 것들을 꿈속에서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꿈은 악몽은 없다. 악몽은 없다. 모든 꿈은 나를 위한 거다. 내가 되게 그것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네. 그 시달리는 것을 꿈에서 재현하면서 그 아픈 게 그러니까 훨씬 조금 경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공포심을 느끼는 공황장애 사람들에게 하나의 치료법인데 반복적인 노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곳에 그걸 두려움을 느끼는 걸 뭐라고 하죠? 고소공포증이죠. 네. 이렇게 이제 고유명사가 나이가 들면 잘 안 나옵니다. 네. 고소공포증을 치료하는 것 중에 점진적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꿈이 한 번 더 내가 되게 괴로워하는 것을 한 번 더 노출시켜주고 게다가 거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노출시키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면 아이고 꿈에서나마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꿈은 좋은 건가요? 대단한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꿈이라는 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꿈은 내 의지대로 꾸는 사람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운동도 그러니까 수위 운동, 불수위 운동 하는데 팔을 움직이는 건 내 마음대로 하지만 위를 움직이는 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위는 네.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네. 그런데 위가 움직이는 거는 나의 운동이 아니느냐. 또 그렇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 위, 조동찬 위가 움직이는 게 뭐 유일아 때문에는 아니죠. 유일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꿈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꿈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은 내가 하는 것이겠죠. 꿈조차도 네. 불수의 운동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느냐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몽도 네. 길몽도 실은 다 길몽이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남자한테 차인 거예요.
그래서 뭐 흔한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이 차여봤는데 네. 이제 차인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남자가 내가 미안했어. 다시 사귀자. 이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네.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 힘들죠. 네. 꿈이 맞네? 진짜였으면 좋았을 걸.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목적으로 꾸는 꿈이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건 꿈에 대해서는 이론이 되게 다양하고 네. 학회마다 그리고 학회마다 자기의 입장을 감추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을 타협하려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프로이트 학파와 융 학파 완전히 지금도 서로 이렇게 그 자신의 입장을 견지해요, 굳건히.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꿈은 악몽은 없다라고 하는 연구진의 입장에서 그 꿈을 해석하자면 네. 그 말을 그 남성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유일한 당시의 구유경미죠. 많이 차이고 다녔던 유경미. 그렇지. 많이 차이던 네. 구경미는 너무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 구유경미의 뇌의 잠재 의식은 그래. 꿈에서라도 사과를 받아내자. 라게 나에게 도움이 되자라고 했을 거고 뭐 그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더 도움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다음에 남자를 만나는데. 실은 그게 상처가 되면 다음에 남자를 못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한 게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쁜 꿈이라고 해주는 꿈이 있잖아요. 저는 누가 죽는 꿈을 꾸면 너무 무서웠어요. 꿈에서. 전 하나 있어요. 너무 꺼려지는 네. 흉몽. 네. 이 빠지는 꿈. 이 빠지는 저도 그래요. 네. 이 빠지는 꿈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안 좋다 그러죠. 이 네. 빠지는 꿈이면 주변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 빠지는 꿈을 여러 번 꿨는데 네. 그때마다 지금 뭐냐면 그때 저는 대학교 생일 때는 이 빠지는 꿈일 때는 아예 집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집 밖을 나가지도 않은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불안해요. 그런 꿈 꾸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뭔가가 알턴니가 빠졌다. 그렇겠지. 그리고 이 빠지는 꿈을 내가 너무 두려워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객관적으로 내가 이 빠지는 꿈을 꿨을 때 내 주변 사람의 변고가 생긴 적은 없었어. 없었어요.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꾼 적은 없어요. 대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되게 꿔요. 그럴 때마다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꿈에 일어나자마자 우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꿀까?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이 오면 내가 너무 아플 때니까 못 견디게 아플 때니까 이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꾼 날 너무 슬프긴 하지만 아니야. 오늘 한 번 더 경험했다.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날 어머니한테 다시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정말로 아쉬울 게 뭘까? 그럼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목소리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전화해서 한 번 더 목소리 듣고. 갑자기 다시 효자가 될 수 있는 날이었네요. 네. 근데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근데 그건 있어요. 자식은 언제나 효자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한테 불효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부모님에게 나는 불효자다 이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쁘니까. 네. 우리 어머니 지금 봐도 뭐 우리 아들 최고지 뭐. 선배님 잘하시잖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잘하지는 못해요. 객관적으로. 네. 근데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왜냐면 하루를 더 사는 거니까. 그리고 기억나는 꿈이 있다면 그 기억을 계속 간직해 하셔서 이건 나를 위한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꿈마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꿈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꿈이 이제 나의 이제 있었던 일들을 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꿈을 꾸면서 보통은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성질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런 꿈은. 예. 그렇죠. 예지몽은 예지몽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예지몽에 관한 게 미국 내과 분과학회 논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방암을 아주 극초기에 진단받은 사람 중에 본인이 유방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꿈으로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들이 모아서 미국의 한 내과 의사가 분과학회지에 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너 유방암 검사 내일 받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건강검진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검진을 가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 엑스레이와 그다음에 선택해서 초음파든 아니면 하잖아요. 뭐 할 수 있는데 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유방을 전공하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따로 찾아가서 보통은 어떤 증세가 있어야 되죠. 뭐가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는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증세가 전혀 없는 분들이 나와서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어제 유방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꿈을 꿨다 그러면 보통은 가세요 하는데 너무 환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네. 어차피 그럼 당신 돈 다 내고 하는 거니까 한번 받아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은 훨씬 더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유방암이 나온 거예요. 오. 그럼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와서 딸을 걱정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의사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극초기에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증세를 극초기 증세를 나의 몸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몸이 알아내서 그것이 꿈으로 형성화된 것 아니겠느냐. 결국 이것도 예지는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예지라고. 근데 물론 예지수 이제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기억과 망각에 관한 방정식을 얘기하면서 수학적으로는 기억은 미래에서도 올 수 있고 평행한 세계에서도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꿈은 미래에서도 올 수도 있고 평행한 쪽에서도 올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신분석학 기억이 과거에서 온다. 그러니까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만 온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뭐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지몽 근데 어쨌든 효과는 예지몽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게 나타난 게 실제로 있긴 있는 거죠. 네. 근데 모르죠. 나중에 이제 좀 더 기술이 발달하고 네. 올해가 이제 내년이 2020년, 2030년 공상과학 영화에서 2030년이면 모든 자동차는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날아다녀야 되는데. 네, 10년 안에 날아다닐 수 있을라나요? 네. 그때는 막 뭐 그렇죠. 어떤 캡슐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뭐가 이제 쫙 한번 스캔을 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진단이 되고 뚜껑이 열리면 막 로봇가 저절로 수술하고 막 이런 세대가 2030년인데 네. 그런 때가 보면 좀 더 밝혀질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것이 이 작용이 미래에서 온 뇌의 작용인지 아니면 과거에서 온 뇌의 작용인지 아니면 평행한 다른 세계에서 온 작용인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는 아까 지금까지 연구는 돼 있었다. 확실한 거는 오늘 제가 밤에 꿈을 꿀 때는 무조건 차가 날아다니는 미래 세계를 꿈꾸겠네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랬죠. 근데 그게 나에게 얼마나 강렬했느냐. 네. 그러니까 자극의 크기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이 얼마나 나에게 강렬했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꿈을 꾼다는 게 이때 사실 뭐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말인데 아마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 저는 여행을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시차가 다른 나라의 여행을 다니면 네. 우리나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기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돌아다니는 게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깨면서 꾸는 꿈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꿈은 어쩌면 전날에 한번 되돌아보는 전날에 대한 여행?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시적으로 마무리. 시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건데. 아, 과학적인 거였구나. 죄송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꿈을 많이 꿔야 되는 이유는 네. 일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이코패스는 꿈을 꾸지 않는 것으로 연구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게 편도체라는 건데 편도체는 감정, 이 감성 이런 것들을 막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반대로 아주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감성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성과 감성을 지금은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을 이성이라고 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걸 감성이라는 거 하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걸 뭐 좋아하는 게 이제 이거 판단이지 난 저 사람이 좋아 하는 게 그럼 우리는 그때 감성이라고 했는데 좋아하는 데는 상당한 여러 요소가 개입되거든요. 생김새, 피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순식간에 뇌가 확 해버리는 거죠. 그런 걸 감성.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하는 걸 감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 이성이라고 하는 거지. 조금 달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뇌과학이 지금 조금 다르게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을 뭐 이렇게 좀 풍부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조금 진전되고 있는데 네. 아무튼 편도체가 왕성하게 활성한다는 것은 그런 직관력들이 그 직관력은 공감력과 공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저는 매일 꿈꾸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맨날 류이라는 직관이 되게 뛰어나다 강하다. 예, 늘 뒤도 안 돌아보는 직관과 그러니까 제가 류일 아나운서 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매일매일 꾼다는 거는 상통하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관력이 뛰어나서 신중치 못해 사람이. 아까 모든 게 장단점이 있죠. 네. 장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네. 직관력이 빠르서 빠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실수가 안 될 거. 대신 효율성은 좀 뛰어나겠죠. 네. 근데 느릿느릿하게 하는 사람은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실수가 적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조화되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네. 뭐 그렇게 하지만 세계의 리더들은 네. 직관력을 키우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죠. 책 네. 제목이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효율적인 결론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능력을 키운다는 직관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단축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35 곱하기 12는 네. 우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2 곱하기 2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4잖아요. 98을 그것도 98도 그냥 70인가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안 나오시는데. 근데 98의 72가 그렇다고 감성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98의 71을 뭐 그런 거죠.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뭐. 네. 네. 오늘 꿈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네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 둘이서 저기 진행해도 더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네. 재밌어요. 저는. 근데 청취자분들이 라고 자꾸 우리가 이제 세뇌를 시켜드려야지. 탈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네. 자격지심을 갖지 말랬더니 이것들이 자뻑을 하네 뭐 이런. 다음 저기 사연 올라오겠네요. 자뻑은 금지입니다.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꿈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꿈을 꿔야지 한다고 꾸는 건 아니지만 꿈을 꾸면서 이제 본인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고 하는 작용이라고 하니까 뭐 나쁜 꿈을 꾸든 좋은 꿈을 꾸든 좋은 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tower@sbs.co.kr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뵐게요.